ABC에 대하여 A 빼기 B가 양수, B 나누기 A는 음수, C 나누기 B가 양수, 다음 중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ABC를 따로 쓰세요. 그리고 좀 칸을 나누세요. 이렇게. 부호를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ABC의 부호를. 알만한 걸 정리해 봅시다. 일단 여기 첫 번째 A 빼기 B가 양수. 무슨 말일까요? A 빼기 B가 양수라고 해서 A와 B의 부호를 알 수 있나요? 지금 우째는 부호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군요. A가 양수라는 뜻은 A가 플러스라는 뜻이고 B가 양수라는 뜻은 B가 플러스, C가 양수라는 뜻은 플러스, C가 마이너스는 음수. 이렇게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는 뜻인데 A 빼기 B가 양수라고 해서 A, B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뭐만 할 수 있냐면 크기만 비교할 수 있어요.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A가 큽니다. 그치? A에서 B를 빼서 양수가 0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B보다 크다가 되죠. 이거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고, 여기는 B 나누기 A가 음수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부를 어느 정도는 서로 구분할 수 있겠죠? B와 A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곱셈과 나눗셈은 다른 부호를 나눗셈하거나 곱셈해야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가 다르니까 직접 쓰세요. B가 플러스라고 칩시다. 그럼 C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B가 플러스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B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경우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C는 반대부호인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봅시다. C 나누기 B가 양수. 죄송해요. B와 A인데 선생님 잘못 썼네요. B와 A의 부호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해요. B와 A의 부호를 보는 건데 C에다 썼어요. A와 B는 부호와 반대다. 그럼 C 나누기 B가 양수. 이건 무슨 말이에요? C와 B의 부호는 어떻다는 뜻이죠? 이건 같다는 뜻이죠. 네. 같은 부호끼리 나눴으면 양수가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C의 부호는 B 따라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C의 부호는 B 따라서 써라. 이렇게. B 따라서 써라. 답이 이해되나요? 책이 없어서 자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종류는 두 종류네요. A가 B가 양, C가 양 이거나 아니면 A가 양, B가 C가 이거나.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보면 되겠네요. A가 B보다 크다니까 위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아래가 맞습니다. A가 B보다 크잖아요. 근데 A가 이야, B는 양이야. 그럼 이 양보다 크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를 수학적으로 모순이라 불러요. 앞으로 가끔 쓸 테니까 모순. 실제 수학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모순. 모순인 상태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A가 B보다 큰데 이 양보다 클 리가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밑에 게 맞겠네.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거네. 근데 이거는 보기 편하게 쓴 거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A가 양수입니다를 이렇게 쓰죠. 0보다 큽니다. B가 음수입니다. B는 0보다 작습니다. C가 음수입니다. C도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답을 찾으면 몇 번 있나요? 4번. 네, 4번에 있습니다. 선 위에서 두 점 PQ는 두 점 AB 사이를 3등분하는 점일 때 점 P와 점 Q가 나타내는 수를 각각 PQ로 한답니다. P 나누기 Q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 네모라고 합시다. 얘는 P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숫자 있어. 얘를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는 네모 나누기 세모를 계산하시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각각에 나타내는 숫자. 근데 3등분 했네. 이것도 봐봐. 숫자가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 숫자 치우면 여러분 금방 해요. 여기 1 있어요. 여기 한 칸 가면 2가 나오죠?
한 칸 가면 3이 나오죠? 간격이 좀 안 맞네요. 1이 있어요. 한 칸 가면 2가 나와요. 한 칸 더 가면 3이 나와요. 한 칸 더 가면 4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3등분이 된 거죠. 이렇게 같은 간격. 근데 이 간격을 그럼 이 간격이 각각 얼마입니까를 알고 싶을 때는 첫 값과 끝 값의 차이, 두 간격의 차이를 계산해 봐요. 4에서 1까지 간격이 얼마죠? 3입니다. 이렇게 빼면 돼요. 큰 수의 자원수를 빼면 그 간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간격이 3인데 그 3을 3칸으로 나눠놨으니까 3을 3으로 나누면 한 간격당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더 숫자를 크게 해서. 여기에 4가 있어요. 여기에 16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내가 3칸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여기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1부터 시작했을 때 이 간격의 크기를 알면 이 숫자에다가 이 간격 크기인 1을 더하면 2가 나오죠. 2에서 다시 이 간격 크기인 1을 더하면 또다시 그 다음 숫자인 3이 나와요. 얘도 4에서 이 간격 크기를 알아내면 4에다가 이 간격 크기를 더한 게 얘가 되고 다시 거기다 또 간격 크기 한 번으로 더 더하면 얘가 되겠죠. 결론은 하나의 간격 크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간격 크기를 알아내려면 양쪽 끝에 있는 두 수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두 수의 차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 얼마예요? 12. 이 12를 얼마로 나누면? 3칸이니까 3으로 나누면 한 간격의 크기가 나와요. 이 간격이 4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에다가 4를 더하면 8이 되겠네요. 8에다가 다시 4를 더하면 12가 되고 12에 또 4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맞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일단은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지쳐요. 문제가 어려워 보이고 괜히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규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두 간격을 찾습니다. 처음에 첫 숫자와 끝 숫자의 간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큰 숫자인 오른쪽에 있는 2분의 5에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5분의 3을 뭐 하셔라? 빼셔라.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2분의 5 빼기를 뭐로 바꾸죠? 더하기로. 그럼 여기 뒤에 있는 거 반대부. 그렇지. 그 숫자와 숫자 사이 덧셈은 이제 생략해도 되고 이걸 둘을 붙여 쓰게 되면 2분의 5 더하기 5분의 3이다. 통분이 필요하죠? 15로 통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5, 25 더하기 여기는 2, 3은 6. 그래서 10분의 31이 나와요. 됐죠? 전체 간격은 10분의 30이래요. 그럼 3칸으로 3등분, 3칸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한 칸의 크기는 얼마죠? 한 칸 크기를 구하려면 전체 간격을 뭘로 나누어라? 3으로 나누어라. 근데 이거 직접 나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직접 나눠서 안 될 때는 이걸 분수 형태로 쓰든지 분수 형태로 쓰기도 좀 불편한 꼴이라면 나누기를 그렇죠. 뒤에 있는 수가 뭐라 써야 돼요? 역수. 뭐라 써야 되죠? 좋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약분이 대각선 위아래 전혀 되는 게 없으니까 밑에 꺾기를 곱해요. 30분의 31. 다 됐네요. 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얼만큼 더하면? 30분의 31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P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P를 계산합시다. P는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 30분의 31만큼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더하겠죠. 이건 통분 필요하네요. 통분.
마이너스 30분의 분모 6, 분자 6, 36, 18. 플러스 30분의 31. 혹시 이거 계산됩니까? 마이너스 30분의 18과 플러스 30분의 31. 계산. 마이너스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가지고 있는 숫자는 30분의 18이고 플러스 가지고 있는 숫자는 30분의 31이라 이쪽이 더 커요. 크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숫자끼리는 서로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는 거죠. 그럼 30분의 31에서 30분의 18 빼면 30분의 13. 네. 그래서 P는 30분의 13이 정답입니다. 그럼 P는 구해졌네요? 그럼 다시 Q는 P에다가 다시 또 이번엔 P에다가 P가 30분의 13이잖아요? 거기다 다시 얼마를 더하죠? 이 간격 크기는 30분의 31을 더하면 문제에서 원했던 Q가 나와요. 근데 Q를 보통 이게 대문자 Q는 쓰기가 편한데 소문자 Q는 저거 따라 쓰다 보면 글씨가 뭐처럼 보여요? 9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잘못 쓰면 수학적으로 쓰다 보면 이렇게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활자본이라 9와 Q가 금방 구분 잘 되게 그래도 써놨는데 사람이 저 Q를 소문자처럼 따라 쓰다 보면 숫자랑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 보통 Q를 이렇게 써요. 이게 Q의 필기체, 영어 필기체가 영어에 필기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 필기체 Q를 보통 이렇게 써요. 이런 모양으로 써요. 여기 이제 Q를 쓸게요. Q. 그럼 Q라는 수는 여기 있는 30분의 13이라는 P에다가 다시 30분의 31을 더한다. 이거는 같은 부호니까 그냥 가볍게 더하면 되겠네요. 가볍게 30분의 44. 됐죠? 물론 이건 약분이 되는데 약분하면 얼마죠? 15분의 약분 되는데 이건 약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약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Q가 30분의 44. 답을 쓰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것도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Q 나누기 P 나누기 Q. P가 얼마냐면 30분의 13 나누기 Q가 약분하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 30분의 44가 돼요. 그렇죠? 그럼 나누기를 다시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수 역수. 아, 이거 약분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약분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남은 건 44분의 13. 이 문제 정답은 44분의 13이 됩니다. 자, 세수 ABC에 대하여 A가 음수, A 곱하기 B가 음수, B 나누기 C가 마이너스 1. A의 절대값이 6, B의 절대값이 2. A 나누기 C 더하기 B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천천히 봐야 돼요. A가 음수, A는 음수. 근데 보니까 여기 A의 절대값이 6? A의 절대값이 6? 수학적 기호는 이렇게 쓰죠. 그럼 A는 답이 몇 개인가요? 두 개죠. 플러스 6 하나, 마이너스 6 하나. 근데 그 중에 뭐만 된다고? 음수만 된다고. 그럼 얘는 버리고, A는 그래서 마이너스 6이구나. 요 점 3개 찍는 게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따라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거꾸로 써요.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써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따라서, 그러므로, 뭐 그런 뜻이에요. 여기 역삼각형 모양 쓰면,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의도로 쓰입니다. 가끔 선생님 혹시 이런 거 쓰면 저게 왜 점을 왜 저기 찍지? 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A 곱하기 B가 음수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와 B의 부호는 어떻죠? 다릅니다. 다른데 A가 뭐라고 그랬나요? 음수. 그럼 B는 양수예요. B는 양수네. 근데 여기 있죠? B의 절대값을 이렇게 쓰고
그 값이 2란 뜻은 B는 답이 몇 개? 2개. 플러스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근데 B는 어떤 숫자? 양수. 음수는 버려야죠. 그러니까. B는 양수 2 이렇게 된다. 답이 괜찮니? 우리가 눈 무섭게 뜨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A, B는 구해줬죠.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C는 예를 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 나누기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B를 집어넣읍시다. B가 이거 아니었나요? 2 나누기 C가 마이너스 1이에요. 봐봐. 이것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뭐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대충 감이 와요? C가 얼마인지? 마이너스 2. 맞아요.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이건 양수잖아요? 양수에서 음수를 나눠야 답이 음수가 나오겠죠. C가 음수인 건 확실해. C가 음수예요. 근데 2에다가 뭘 나눠야 1이 됩니까? 2를 나눠야 돼요. 2에서 2를 나눠야 1이 되잖아.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좀 약간 직관적으로도 풀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숫자가 워낙 단순해서 그렇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 이런 직관력이 당장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예를 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드는 거. 늘 말했잖아. 계산이 복잡한 거는 네가 계산이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6 나누기 2가 3이에요. 6 나누기 C가 3이에요. 그럼 C 얼마죠? 2잖아. 그럼 이 C를 구하려면 6과 3을 어떻게 쓰면 C가 나올 건지 고민해야 돼요. C가 답이 2라며. 6에서 3을 나누면 되겠죠. 그런 느낌이죠. 그럼 그런 느낌으로 여기 있는 C도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C는 오른쪽에 있는 수에서 왼쪽에 있는 수에서 오른쪽의 수를 나누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구하시고 남은 거 써봅시다. A, B, C가 됐죠. 계산합니다. A 나누기 C 더하기 B. 뭐부터 계산해야 되죠? 나누기부터. 그럼 A 마이너스 6 나누기 C 마이너스 2. 걔를 계산한 다음에 B 2를 더해라. 얘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음수에서 음수를 나누면 플러스 양수가 되고 6에서 2를 나누면 3이 되죠. 3 더하기 2? 답 쉽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 1인 정육각형 각 꼭지점에 유리수가 이렇게 하나씩 써져 있어요. 한 꼭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느 꼭지점인지 말은 안 하고 있죠. 어딘가 출발해서 변을 따라 이 선분을 따라 움직이는 점 P는 그 꼭지점에 적혀있는 수가 양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꼭지점에 적혀있는 숫자가 양수예요? 그러면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2칸 움직이고 만약에 적혀있는 숫자가 음수예요?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칸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점 P가 2에 적혀있는 꼭지점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난 여기서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말판에 말을 게임하는데 말을 여기다 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시작하는데 출발하여 2020번 이동한 후 도착하는 꼭지점에 적혀있는 숫자를 구하랍니다. 뭐래는 2020번은 언제 계산해? 이건 이제 규칙을 찾는 거겠죠. 아마 규칙을 찾는 문제일 거예요. 규칙. 처음 보세요. P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규칙이 뭐였죠? P가 있는 꼭지점에 있는 숫자가 무엇이면? 양수이면 시계 방향으로 2칸, 음수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칸. 근데 이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네요? 그럼 2칸을 일단 이동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그 다음 P는 어디에 놓이죠? P가 여기면 여기 만약 이게 P1이에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네. 이걸 P0라고 합시다. P0. 얘가 P1이에요. 한 번 움직인 거지. 한 번 이동. 그럼 여기가 있는 거예요. P1. 이게 한 번 이동. 그러면 여기. 음수네요, 그러면? 이 수 음수잖아요. 그럼 다시 P2는 어디로 가죠?
시계 방향으로 한 칸, 여기. 얘가 이제 P2가 돼요. 그럼 P3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양수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여기가 있네요. P3. 그럼 P4는? 이거 양수잖아요. 어쩌지? 그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두 칸. 여기. P4. 얘는 음수네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다시 한 칸. 여기에 누가 갑니까? P5 가요. 얘는 양수네? 그럼 다시 시계 방향으로 두 칸. 다시 1이 가네? 그 다음부터 똑같지 않을까요? 계속 이 패턴이죠. P6이 여기면 P7은 여기가 되고, 죄송해요. P7은 얘를 색깔 달리할게요. 똑같아 보이니까. 이거 P0, 여기가 P6. 그럼 P7은 1이 가고, P8은 1이 가고, P9는 1이 가고, P10은 1이 가고, P11은 1이 가고, P12는 다시 1이 가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게 숫자가 몇 칸마다 같은 위치에 도달하나요? 6칸마다. 0에서 6, 6에서 12. 이렇게 6칸마다 나머지 누래요. 1에서 7까지 6칸, 2에서 8까지 6칸, 3에서 9까지 6칸, 5에서 11까지 6칸, 4에서 10까지 6칸. 이게 6칸마다 같은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이 규칙을 우리가 파악을 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저기는 202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2020을 6으로 나누면 6칸마다 반복이니까 여기는 3, 18, 22, 3, 18, 40 하면 6하고 나머지 얼마 남아요? 4 남죠. 네. 그럼 얘는 336이 몫이 되고 나머지 4가 남는데 336이 중요한가요? 4가 중요한가요? 4가 중요한 겁니다. 4가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는 4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4가 왜 중요한 거죠? 366은 이 6칸이 계속 366번의 회전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그러니까 2022까지 움직인다는 뜻이고, 그리고는 4칸을 더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의 횟수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칸을 더 간다. P4는 누구랑 가죠? 4칸이니까 P4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4칸이니까 P4. P4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5. 5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1 남으면 다시 P1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2 남으면 P2로, 나머지 3 남으면 P3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4 남으면 P4, 나머지 5 남으면 P5, 나머지 6 남으면, 나머지 6 남을 수가 없죠. 6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지면 다시 6의 배수인 여기 P0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수 ABC의 부호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아까랑 한 거나 좀 비슷해 보이는데, 부호를 부등호로 나타내기는 만약 A는 양수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 부호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0보다 큽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는 음수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주로 수학적 표현은 이게 맞는 표현이다. 이건 좀 약식 표현이고 우리끼리 알아듣기 편하게 쓰는 표현이고,
이게 좀 더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을 이런 형태로 쓰라는 얘기예요. A가 0보다 크다, 뭐 B가 0보다 크다, C가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에 맞게 써라. 결론은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니까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아까 선생님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나요? 세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표를 위아래로 두 칸짜리로 표 쓰시고 A, B, C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가 의미하는 바 뭐죠? 가가 의미하는 바. 무슨 뜻이야 그러면? A, B의 부호가 네, 곱해서 음수라는 뜻은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잖아요? 그럼 A에 양수를 줍니다. 그럼 B는 음수가 되고 A에 음수를 주면 B가 양수가 되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죠. 다음 달을 보니까 다부터 먼저 볼게요. C분의 B, C분의 B는 C 나누기 B를 말한 거잖아요. C 나누기 B가 양수네요. 그럼 C와 B의 부호는 같다. 네. 곱하거나 나누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둘의 부호는 같다. B, C 부호 같다. B가 음수면 C는 따라서 음수. B가 양수이면 C는 따라서 양수. 근데 나만 보면 되겠네요. 나. 무슨 말이죠? B가 A보다 크다. 그럼 어떤 게 맞는 답이에요? 아래 게 맞는 거죠. B가 A보다 큰 것.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답을 부등호에 맞춰 쓰시오. 이거 뭐라고 써야 되죠? A는? A 음수이다. 부등호에 맞춰 쓰면 어떻게 써라고 그랬나요? 그치, 0보다 작다.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0보다 크다. 얘는? 네, 0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저게 정답이에요. 저렇게 쓰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상진이와 민영이는 각자 3장의 수 카드를 뽑은 후 카드에 적힌 수를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한 번씩 써넣어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수가 되도록 한답니다. 계산 결과가 더 큰 학생이 이기는 놀이를 해요. 상진이와 민영이가 뽑은 카드의 적힌 수가 다음과 같을 때 상진이와 민영이 중 어떤 학생이 얼마 차이로 이겼습니까? 자, 상진이와 민영이는 3장 카드를 뽑아요. 뽑았는데 뽑은 카드 수를 이 규칙에 맞게 한 번씩 넣는다 뜻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넣는다 뜻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3장 카드를 뽑은 후 여기다가 배열해서 한 번씩 써넣어라는 뜻은 순서가 매겨져 있지는 않아요. 만약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라면 문제에 뭐라 됐냐면 뽑은 순서대로 라고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뽑은 숫자 3개를 조건에 맞게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끼라는 얘기죠. 끼워 넣고 가장 큰 수를 만드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의 규칙은 두 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결과에 나머지 한 수를 나누는 형태. 그래서 가장 크게 만들어야 돼요. 가장 크게. 좀 생각해 봅시다. 곱하는 거는 사실 그냥 곱할 수밖에 없긴 한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나눌 때 이 값이 가장 큰 수가 나오려면 요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작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앞에 내가 8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눌 거야. 근데 내가 카드가 2개 남았어. 4 남고 2 남았어요. 그럼 여기다 뭐를 갖다 껴야 그나마 이 두 숫자 중에 어떤 걸 갖다 껴야 남아있는 수가 커질까요? 그러면 2를 갖다 껴야 되겠죠. 4를 갖다 끼면 8 나누기 4 하면서 2가 되고 2를 갖다 끼게 되면 답이 4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나누기 뒤에 오는 숫자가 중요해 보여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작은 수를 뒤에 그 절대값이죠.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절대값을 숫자의 크기.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뒤에다 집어넣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선생님 부호는 왜 안 보는 겁니까?
잘 보세요. 곱하기 나누기죠. 둘은 곱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식이든 간에 이 숫자들을 곱하기나 나누기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곱하기와 나누기는 부호를 정하는 규칙이 똑같죠. 결국은 순서와 관계없이 어떤 순서로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 양 하나, 하나를 곱하나 나누면 이 세 개를 곱하나 나누게 되면 부호는 무조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음수 2번 곱하나 나눈 거니까. 얘도 보면 플러스예요, 답은. 어차피 답은 플러스입니다. 어차피 답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나눌 때 뒤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작은 거를 골라서 놔라. 세 장 카드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를 맨 뒤에 놔라. 그러면 이 숫자는 가장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상진이가 가지고 있는 세 장 카드 중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게 누구예요? 일단 얘는 크고 8분의 5 아니면 7분의 3인데 근데 이게 더 작지 않을까요? 이게 대충 얘는 대충 대충 한 4점 얼마 되고 얘는 대충 뭐 한 5점 얼마 되죠? 6점 얼마인가요? 네, 6점 얼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를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근사값, 대충값. 얘는 대충 0.6 얼마가 되고 얘는 0.4 얼마가 되고 이쪽이 절대값 더 작네요. 그러니까 얘를 맨 끝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 3개 중에는 누가 제일 절대값이 작나요? 딱 봐도 얘가 제일 작네요. 다 분자가 부모보다 큰 숫자잖아요. 절대값이 1이 넘어가죠. 얘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알았으니까, 규칙을 파악했으니까, 이제 상진이는 어떻게 계산하라는 뜻이죠?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놔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차피 곱할 거니까.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잖아요.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2나 똑같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앞뒤의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갖다 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눌 때, 얘를 나누는 겁니다. 상진이는 이렇게 계산하고, 숫자 너무 커져. 좀 작게 쓸게요. 절대값 가장 작은 숫자를 맨 뒤에 놓는다. 그러면 상진이는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일단 민영이는 이게 절대값이 제일 작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앞에 순서대로 두 개를 곱해 주시고, 가장 작은 마이너스 4분의 5분의 4를 맨 뒤에 놓고 나누시면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합시다. 음수와 양수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는 뭐라고 그랬죠?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숫자 한번 뺍니다. 2 곱하기 8분의 5. 나누기 불편하니까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에 무슨 수? 역수. 위아래를 뒤집죠. 이렇게. 그리고 민영이도 양수와 음수 두 번을 곱하거나 나누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얘도 숫자 끼리 갖다 끼면 2분의 5 곱하기 3분의 4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4분의 5 이렇게. 남은 계산해 봅시다. 계산 약분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4가 넘죠. 더 약분되는 게 없어요. 12분의 57 35 얘는 이렇게 4 약분되고 맞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없죠. 4만 약분되고 나머지 약분이 안 돼요. 6분의 25 그냥 통분이 필요하니까 얘는 12분의 50로 바꿔놓읍시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 놓고 보니까 계산에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냐면 3장을 뽑아서 저렇게 갖다 놓고 계산한 다음에 결과가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죠. 누가 더 큰 수가 나왔나요? 네, 민영이 쪽이 좀 더 큰 수가 나왔죠. 그래서 민영이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민영이가. 얼마 차이로? 차이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요. 12분의 50 빼기 12분의 35 빼면 12분의 15 약분하면 4분의 3 4분의 5 민영이가 4분의 5 차이만큼 이겼습니다가 정답이 돼요. 다음 식을 계산한 결과보다 큰 음의 정수의 개수. 일단 계산한 결과를 알아야 뭐 누가 큰지 작은지 알 거 아닙니까? 이 계산 결과를 찾으라는 얘기죠.
번호를 매겨야 되겠네요. 누가 1번? 마이너스의 5제곱 1번. 누가 2번? 마이너스의 4제곱이 2번. 누가 3번? 누가 3번? 4분의 3 빼기 4분의 1. 아니에요.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1번. 얘가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은 여기 빼기 보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보이죠? 그럼 얘는 그냥 뭐 남은 숫자들을 4분의 3 빼기 3번 더하기 2번 얘를 네 번째 계산 결과. 다섯 번째는 중괄호 풀어서 마무리해주면 다섯 번째. 뭐 이런 순서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부터 해봅시다. 다 쓰지 말고 필요한 것만 쓰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의 5제곱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 좋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죠. 2번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면 일단 부호는 얼마예요? 플러스고 2, 4, 8인가요? 2의 4제곱 얼마예요? 16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착각하니까. 세 번째가 뭐지? 잘 봐야 돼. 세 번째가 4분의 1 곱하기 1번 계산한 결과 1번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 근데 이렇게 쓰면 부호가 겹치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나요? 가로. 이거 뭐 곱하나 말하니까 부호는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네요. 4번은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일단 4분의 3 써주고 빼기 써주고 누굴 빼? 3번을 빼야 돼요. 3번 얘도 부호 겹치죠? 이때 필요한 게 가로. 더하기 2번이 여기 있었죠. 16. 네,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계산.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 뭘로 바뀌죠? 더하기 플러스 4분의 1로 바뀌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덧셈은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생략하면 붙여서 쓸 때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16 이렇게 돼요. 이건 통분하지 말고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 4분의 4 약분하면 1 더하기 16 17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 5번 3분의 4 빼기 중괄호 중괄호에 누가 있었죠? 17이 있었네요. 그럼 3분의 4 빼기 3분의 얼마라는 얘기죠 이게? 통분하면 51 그렇죠? 사실 여기 가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가로가 의미가 없냐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호 반대 여기 생략되어 있는 부호가 플러스죠. 반대 부호 마이너스 17 근데 숫자와 숫자 사이 덧셈은 생략하고 이 빼기를 붙여 쓰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3분의 4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는 꼴이 돼요. 그래서 가로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통분하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얼마? 51. 자 계산할 때 3으로는 통분이 되어 있죠? 부호로 정해야 돼요. 부호. 얘는 부호가 누구예요? 플러스. 얘는 부호가 누가 이겨요? 마이너스가 이겼죠. 마이너스 뒤에 숫자가 크니까. 그 숫자끼리 뺀다. 51 빼기 4. 47. 네, 이게 정답이다.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저걸 계산한 게 얘랍니다. 마이너스 3분의 47.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3분의 47을 대략 표현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숫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얘보다 큰 음의 정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보다 큰 마이너스 자연수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그게 몇 개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값의 대충 값을 찾아줍니다. 대충 얼마쯤 돼요? 라는 거죠. 그럼 얘는 대충 마이너스 10 2점 얼마 아니야 10 5점 얼마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5점 얼마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5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5점 얼마면 여기 어딘가 있지 않나요?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7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얘보다 큰 음의 정수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겠죠. 얘보다 큰 음의 정수니까 오른쪽으로. 얼마 나올 때까지? 마이너스 1과 0 나올 때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음의 정수는 누구부터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하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맞아요? 몇 개예요? 15개겠죠 뭐. 1부터 15까지 15개잖아요. 15개.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주어져 있는 숫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네모는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건 얘네들은 계산이 되지 않나요? 선생님 곱셈과 나눗셈 나오면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저 뒤에 있는 숫자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역수가 돼서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써지죠? 그럼 이제는 곱셈과 나눗셈이 아니고 다 곱셈인데요? 다 곱셈이면 교환이나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 곱셈이니까 얘네들이 먼저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곱합니다.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약분하면 4를 약분하면 여기 3 남고 여기 2가 남죠. 2, 5, 10분의 3, 3은 9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아까 말했던 거예요. 복잡한 계산이잖아요. 대충 눈치는 어떤 수에서 음수를 곱했더니 답이 음수가 된다 뜻은 이 수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양수인 건 알겠어요. 근데 양수인 건 알겠지만 어떤 숫자의 10분의 9를 곱해야 6분의 1이 될지를 금방 계산이 안 되죠. 이건 아까처럼 금방 얼마요? 이렇게 딱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적당한 예를 들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규칙에 맞는 적당한 예. 네모에다가 2를 곱해요? 그랬더니 6이 돼. 네모는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6 나누기 오른쪽 나누기 왼쪽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보면 딱 이 규칙이잖아요. 네모에다가 얘를 곱했더니 오른쪽 납시 나와요. 그럼 저 네모를 구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칙처럼 얘처럼 네모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나누세요. 이렇게 규칙이에요. 괜찮습니까? 근데 부호 겹치니까 뭐 쳐주죠? 가로. 일단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마이너스 9분의 10 약분하면 여기 3 여기는 5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고 3, 9 27분의 5 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네.